예, 이번 시간에는 7.3에 그러니까 Non-Uniform Quantization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on-Uniform Quantization 뭐냐면 지금까지 살펴봤던 거는 이제 AD 컨버전 과정에서 그러니까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이제 바꾸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살펴본 거는 이제 유니폼 퀀타이제이션에 대해서 했었죠. 그래서 유니폼 퀀타이제이션에서 뭐 그 비트 수를 늘리면 그러니까 L비트 퀀타이제이션보다 뭐 L 플러스 1비트 퀀타이제이션을 쓰면은 6dB만큼 SNR이 좋아진다. 뭐 이런 것들을 유도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펴볼 거는 뭐냐면 이 유니폼 퀀타이제이션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니폼 퀀타이제이션은 그러니까 입력 신호가 아주 작을 때 출력의 SNR이 매우 작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그 유니폼 퀀타이제이션의 입출력 특성을 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신호가 있으면 이제 그거를 가까운 레벨로 매핑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근데 보시면 노이즈 파워는 결국 어디에 디펜던트 하냐면 이 간격이 크면 노이즈 파워가 크고 이 간격이 작으면 노이즈 파워가 작죠.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 신호나 여기에 있는 신호나 뭐 입력이 뭐 요쯤에 있는 신호나 사실 어떻게 됩니까? 노이즈 파워는 똑같죠. 왜냐하면 노이즈 파워라는 거는 이 간격 사이에 거리에 디펜던트가 하는데 이 간격이나 요 간격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노이즈 파워는 일정하죠. 그러니까 내가 0을 보내나 내가 뭐 100을 보내나 노이즈 파워는 일정해요. 그런데 시그널 파워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0을 보내면 시그널 파워가 없죠. 그렇죠? 0이니까. 여기서는 시그널 파워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결국은 작은 신호들은 SNR이 너무나 좋지가 않아요. 내가 작은 신호를 보낼 때 왜냐하면 노이즈 파워는 컨스탄트인데 시그널 파워가 작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퀀타이제이션을 할 때 non 유니폼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균일하지 않게 비균일 양자화기를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시그널이 좀 작은 대신에 노이즈 파워도 같이 작아져요. 그리고 여기서는 시그널 파워가 크지만 노이즈 파워가 좀 커져도 상관없는 거죠. 왜냐하면 시그널 파워가 워낙 크니까 SNR을 유지하는 데서는 별 문제가 없겠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구현을 하느냐? 근데 이렇게 구현을 하기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퀀타이제이션, 그러니까 퀀타이저를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 그러니까 non uniform 퀀타이저를 자체를 설계하는 것보다는 어떤 것이 좋냐면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압축기라는 거를 그러니까 컴프레서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 지금 이렇게 실선으로 그린 거. 네. 그래서 이렇게 신호를 먼저 바꿔줘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신호가 우리가 그러니까 AD 컨버전을 하고 싶은 그러한 그 신호가 있을 때 그거를 먼저 압축기를 통과를 합니다. 그러면은 신호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슬로프를 보면 여기가 이제 급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작은 레벨의 신호들이 이렇게 간격이 벌어지게 돼요. 여기를 통과시키게 되면 압축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만 오히려 압축이 되고 사실은 여기 거는 이렇게 늘어나게 되죠. 오히려 압축이라는 게. 그래서 압축이라는 말 자체는 사실 이 신호의 크기가 큰 거에 대한 압축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렇게 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0에서 1만큼 증가를 하더라도 실제로 이 압축기를 거치고 나면 0에서 10 정도로 간격이 벌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유니폼 퀀타이제이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보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통신 시스템을 뭐 적당히 통과를 하고 그러니까 뭐 AD 여기서 통신 시스템을 의미하는 거는 뭐 그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AD 컨버전 했으니까 데이터 컴프레션 하고 채널 코딩 하고 모듈레이션 하고 그거 다 한 거죠. 그 다음에 채널 통과해가지고 디모듈레이션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채널 디코딩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디컴프레션 그러니까 압축까지 풀고 그걸 다 한 거예요. 그걸 전부 다 한 거를 우리가 그냥 뭉뚱그려서 통신 시스템이라고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A 컨버전 한 다음에 뭐 해주냐면 반대로 요걸 거쳐줘요. 요걸 거쳐주면 이것이 정확하게 그 non-uniform quantization 한 이펙트를 내줍니다. 뭐 그렇게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실제로 우리가 이걸 만들고 싶은데 실제로 이걸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걸 그대로 써요. 그러니까 그 유니폼 퀀타이저를 그대로 쓰는데 요거 앞단에 이걸 거치기 전에 그러니까 요걸 만들고 싶을 때 요거 앞단에 뭘 두냐면 요런 컴프레서를 두는 거죠. 요런 컴프레서라고 하고 요거를 익스펜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컴프레서 그다음에
익스펜더 이거를 합쳐서 컴펜더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뭐 컴펜더라고 이제 줄여서 그러니까 예, 부를 수도 있는데 어찌 됐건 그래서 우리가 예, 그러니까 보내는 측에서 압축해가지고 유니폼 퀀타이저를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면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어떤 non-uniform quantize를 사용한 효과를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non-uniform quantizer를 이제 이용하는 어떤 통신 시스템을 설계하려고 할 때 전송단에 있는 블럭이 뭐냐? 네, 이거 좀 전에 뭐 봤었죠. 그래서 압축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네. 유니폼 퀀타이저를 통과를 하는 거죠. 그래서 AD 변환기, 그래서 가하고 다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DA는 어차피 우리가 디지털 통신 시스템에서 항상 그 리시버에 있게 되는 거고요. 그 신장기라는 거는 지금 익스펜더를 의미하는 건데 이건 압축키를 거꾸로 하는 거죠. 이것은 리시버에 존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리시버에 있는 거고 이거는 트랜스미터에서 그러니까 압축을 한 다음에 우리가 유니폼 퀀타이저를 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그러니까 작은 신호에 대해서 SNR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실점 4에서는 이제 디지털 통신의 성능 척도하고 장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디지털 통신 왜 쓰냐라는 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통신으로 넘어가게 되니까요. 그래서 디지털 통신의 일단 성능 척도를 보면은 데이터 전송 속도 그리고 BER이 되겠습니다. 비트 오류율. 네. 그래서 저 개념은 사실 아날로그 통신에서는 없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날로그 통신은 그냥 생기면 그 데이터를 밴드위스가 이렇게 주어지고 그걸 그냥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전송 속도라는 의미 자체가 없죠. 뭐 2Mbps라든가 뭐 우리가 뭐 통신 그런 거 얘기를 할 때 뭐 10Mbps냐 1GBps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100Mbps가 뭐 어떻고 그런 얘기는 아날로그에서는 잘 안 맞는 거죠. 왜냐하면 밴드위스가 정해져 있으면 그 신호를 그대로 보내줘야 되니까 우리가 속도를 따지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비트 오류 확률은 결국은 그거죠. 0 또는 1의 비트를 보냈을 때 그것이 수신단에서 에러가 날 확률이 얼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0을 보냈을 때 뭐 1로 받을 확률 또는 뭐 1을 보냈을 때 0으로 받을 확률 그거를 얘기하는 건데 실제로 아날로그 통신에서는 0 또는 1을 보내는 게 아니죠. 그냥 신호 자체를 보내는 거니까 그 비트 오류율이라는 그러니까 BER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Bit Error Rate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아날로그 통신 시스템에서의 성능 척도는 SNR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SNR이 크면 좋은 거고 SNR이 작으면 뭐 음질이 엉망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디지털 통신에서는 우리가 데이터 전송 속도하고 BER이 있다. 그다음에 디지털 통신이 아날로그 통신에 비해서 가는 장점은 이제 수신단에서 완벽한 복원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친구의 뭐 어떤 파일 복사를 할 때 이것이 뭐 완벽하게 복사가 안 돼가지고 뭐 다른 거로 뭐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지 않죠 일반적으로. 네. 그러니까 물론 뭐 가끔 잘못 복사를 하면은 뭐 CRC 에러 같은 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완벽한 복원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운이 나쁘면은 또는 뭐 메모리가 뭐 좀 잘못되거나 네. 그런 경우에는 뭐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 좀 긁히거나 하면은 잘 못 읽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가능하다라는 거죠. 완벽한 복원이. 즉 여러분들이 어떤 mp3 파일을 친구한테 줬을 때 그 친구의 mp3 파일하고 내 파일하고는 전혀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날로그 통신에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아날로그에서 테이프 레코딩을 하면 테이프를 예를 들어서 복사를 했다. 뭐 그런 경우는 사실 요새는 거의 없지만 예전에 그러니까 테이프 같은 거를 이렇게 복사를 하게 되면 그거는 완벽한 복원이 불가능해요. 처음부터. 그건 왜냐하면 아날로그 신호라는 게 0.1234 뭐 5를 복사를 하게 되면 0.12346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복원이 불가능한 거죠. 완벽하게. 왜냐하면 그 디스크리트하지가 않기 때문에 도메인 자체가 앰플리튜드 도메인이. 그다음에 그 아날로그 통신이 또 그러니까 아날로그 통신보다 디지털 통신이 갖는 장점이 또 뭐냐면 우리가 그 TV 방송이나 라디오 방송이나 전화 같은 이런 예전에는 망이 다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TV 방송망, 뭐 라디오 방송망, 뭐 전화망, 그래서 뭐 PSTN 망 이런 망들이 다 따로 있었어요.
전부 다 따로따로. 그러니까 서로 상관이 없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전부 인터넷망으로 다 통합돼 버렸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전화나 라디오 방송이나 뭐 TV 방송이나 이게 전부 다 컨텐츠 자체가 비트로 다 바뀌어요. 처음부터. 디지털로 바뀌면 전부 다 0101, 0101, 1010, 1010 뭐 다 그런 거밖에 없어요. 전부 다예요. TV 방송이나 뭐 컨텐츠 자체가 전부 다 이미 0101 B 패턴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네트워크를 하나만 만드는 거예요. 0101 비트를 정확하게 보내는, 빠르고 정확하게 보내는 네트워크 하나만 딱 만들어 놓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인터넷망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만들어 가지고 다 그걸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성도 0101로 다 바꿔가지고 0101만 똑바로 보내면 나중에 이제 그 수신하는 그 전화기가 소리로 바꿔주는 거는 그 전화기가 하는 거지 망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었죠. 예전에는 전화망, 뭐 라디오 방송망, TV 방송망 이게 다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통신 설비 공용이 가능해집니다. 디지털 통신으로 하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해요. 처음부터. 네. 근데 디지털 통신으로 바뀌면 망 자체가 그냥 0101 똑바로 보내는 망,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미디어를 보내고 싶던 간에 디지털로 바꾸면 그 망을 이용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신 설비의 공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 이제 큰 그 장점이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당연히 뭐 이건 뭐 당연한 건데 우리가 우리가 강력한 컴퓨터라는 걸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컴퓨터를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컴퓨터는 뭡니까? 다 디지털로 돼 있죠. 0101 뭐 메모리도 다 0101 뭐 세이브 하는 거고 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날로그 신호보다는 디지털 신호가 훨씬 더 컴퓨터 사용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로 갈 수밖에 없고 실제도 지금 전부 다 디지털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다음에 로우 패스 등가 신호라는 게 있는데요. 잠깐 살펴보면 어떤 우리가 패스밴드 신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안테나 통해서 나가는 신호인데 안테나 통해서 나가는 신호를 우리가 뭘로 나타내는 거냐면 그 로우 패스 등가 신호로 이렇게 나타내면 요 SLOT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안테나를 통해서 나가는 신호는 항상 FC라고 해가지고 그 중심 주파수가 이렇게 고주파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주파. 근데 그거를 실제로 통신을 그 모뎀을 설계를 할 때는 이 FC 자체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SOT라는 즉 안테나를 통해서 나가는 신호를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로우 패스 등가 신호 SLOT를 우리가 사용을 해가지고 시스템을 많이 분석하는 경우가 많고, 근데 이 SLOT는 일반적으로 복소수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복소수 신호니까 당연히 리얼 파트하고 이미지너리 파트로 나눠질 수 있을 거고요. 우리가 그 리얼 파트를 인페이스 신호라고 하고 그 이미지너리 파트 허수부를 우리가 쿼드러처 신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뭐 극좌표 형식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복소수의 뭐 크기가 여기 RS of t가 되는 거고, 그래서 위상이 세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신호를 안테나를 통해서 나가는 어떤 패스밴드 신호를 나타낼 때 디지털 통신 시스템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낼 때 이 그 고주파 신호, 그러니까 RF 시그널이라고 하죠. 이걸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어떤 로우 패스 등가 신호, 즉 중심 주파수가 0인 신호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예, 이상으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